예, 안녕하십니까. 황남훈 회계TV의 황남훈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요, 개발비가 있는 회사의 중간감사를 했는데요. 오랜만에 개발비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옛날 생각도 나고, 또 이제 개발비가 중요한 회계 이슈이다 보니까 한 번쯤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발비와 관련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예,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이어서 이제 형체도 없는데, 또 이게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다 보니까요. 감독기관도 그렇고, 감사인도 그렇고, 예,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유심히 보게 되고, 기준서에서도 이게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원가를 측정하기도 어렵고, 그 시기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개발비에 대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6가지 인식 요건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KIFRS 1038호 문단 57에 이제 6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있냐, 그 다음에 회사의 기업의 의도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이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 11장 무형자산 기준서에도 20문단에 똑같은 6가지 요건이 있고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 요건. 그렇기 때문에 개발비가 일단 있으면 어렵습니다. 예, 어렵고 이것을 좀 감독기관에서는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내부 프로세스를 잘 갖춰야 되고요. 이제 회계 정책도 잘 갖춰야 됩니다. 일단 개발비가 있다면 일단 전체 연구 파이프라인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회계 정책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 이 개발 단계에 대해서도 각 단계별로 이 6가지 인식 요건, 이거를 잘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용 연수에 대한, 경제적 내용 연수에 대한 판단 근거도 필요하고요. 이런 회계 정책이 일단 잘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내부 통제, 내부 프로세스가 잘 갖춰져야 합니다. 직접비는 비교적 수월하겠지만, 이런 직접비에 대해서도 각 단계별로 지켜야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고요. 이제 제가 제약회사 경험이 있는데,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 프로젝트별로 스테이지 10단계, 어쨌든 세분화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게 후보물질 발굴 단계부터 해서 전임상, 동물임상, 임상 1상, 2상, 3상, 그리고 출시 이후 임상,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이 비용에 대한 구분을 하고요. 예, 어쨌든 이런 프로세스가 잘 정립이 돼야 된다. 특히나 이제 간접비 부분, 인건비라든지, 임차료, 감가상각비,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 간접 경비들은 배부 기준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공수 집계가 또 필요할 수 있고요. 그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인력 관리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임차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배부 기준도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임차료 같은 경우는 사용 면적이라든지 이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배부를 해야겠죠. 서버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실제 아예 그냥 직접 해당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일단 이런 배부 기준에 대한 하여튼 공수가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공수가 많이 듭니다. 또 하나 또 고려할 부분이 이게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부분, 이것에 대한 판단, 그리고 후속적으로 이제 손상 검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 계획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이게 경제적 내용 연수에 맞춰서 제약 쪽은 좀 더 길 수 있을 것이고요. 워낙 연구 기간도 길고 실제 이게
미래 경제적 효益유입되는 기간도 길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 현금 추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에 대한 추정, 그리고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어려웠네요. 어려운 것들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018년도에,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지침이, 이제 금융위에서 한번 보도를 했고, 그때, 저도 이제 제약회사에 공교롭게 그때 있을 때여서, 한 달 전쯤에 간담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제가 뭐 많은 얘기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지침을 만들기 전에 한번 했던 간담회였던 것 같고요. 그때 기억 남는 거는,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이 되게 낮다. 거의 꼴찌 수준인데 실제 그게 맞는 거냐. 이런 질문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제 그 회계 투명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어봤던 것도 기억나고요. 어쨌든 그 이후로 이제 그래서 그런지 뭐 외관법도 전면 개정되고 뭔가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개발비와 관련해서는 이게 지나치게 보수적인 접근이 아니었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그때 나온 지침에 따르면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임상 3상 이상이 돼야지만 이제 개발비가 가능했고요.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 1상, 제네릭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이후, 그러니까 생동성 시험 이후 단계부터 이제 개발비가 가능하고, 진단시약 같은 경우는 제품 검증 단계 이후, 그러니까 거의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예, 예, 이거였고, 그때 또 이제 감리를 한 22개 정도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감리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많은 아마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자회사 포함해서 재무제표를 싹 다 고쳤어요. 예. 이거 고치면 봐준다, 뭐 그런 내용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소급해서 뭐 10년 가까이 되는 걸 막 이렇게 다 뜯어고치고 했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예. 물론 이제 그 고충은 이해가 돼요. 이제 제약바이오가 한창 약간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자산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기도 하죠. 예. 그렇지만 선량한 기업들, 그리고 실제로 연구개발 잘 하고 있는 기업들까지 다 이렇게 함께 보는 거는 좀, 예,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22년도에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이 또 나왔죠. 근데 거기서는 이제 임상 1상 이전이라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개발비 자산화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선싱 아웃에 대한 요건을 좀 완화가 됐는데, 어쨌든 이런 움직임은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뭐 사실 영리 기업들이 연구개발하는 거는 뭐 사실 기부가 아니고 이제 결국은 수익 창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사실 자산성이 분명히 있기는 할 거거든요. 예, 그거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거를 아예 인정 안 하는 것,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것은, 이게 재무 정보가 유용하려면 결국 목적적 화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 예, 표현의 충실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런 충실성, 표현의 충실성 쪽 한쪽 측면을 더 강조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지금 만약에 그때 간담회 갔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개발비와 관련해서는 좀 실제 문제가 되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IPO 예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리 종목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영업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는 회사, 뭐, 이자 보상 배율이라든지 이런 재무적 요건들, 이게 좀 핀셋 규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예, 실제로 이제 문제되는 회사들 많이 있죠. 이제 그런 회사들에 좀 그런 부분 더 규제를 하고, 일반적인 선량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회계 담당자의 재량권을 조금 더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이런 규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때 이런 말을 못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예.
예, 어쨌든 뭐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예, 개발비가 있으면 일단 뭐 주의해야 됩니다. 뭐 사족을 하나 더 잘 달면 비상장사 같은 경우는 개발비가 있으면은 오히려 불리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영업권이라든지 개발비 뭐 이런 것들이 내용연수 이제 세무상 내용연수가 그 5년이니까 이거를 그냥 비용 처리하면 바로 다 송금 인정되는데 자산화하면 그만큼 법인세를 더 내게 되는 뭐 꾸준하게 개발비가 발생을 하는 회사라면 영구적으로 이제 법인세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상장사나 이런 데들은 주가 관리 측면에서도 손익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기업 가치 평가 측면에서도 영업 현금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상각비는 이제 조정이 되잖아요. 영업 현금 흐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요인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개발비 쌓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하는 방법 그게 이제 결국은 그 회사의 가치를 잘 나타내는 방향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양쪽 날개가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 두 개를 두 마리 토끼를 잘 잡는 방향으로 개발비에 대한 그런 감독 규제 방안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하여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발비. 예, 개발비 어렵죠. 예. 개발비가 있는 회사의 담당자라면은 제가 한때 개발비를 했던 사람으로서 예, 예, 좀 그 힘들겠지만 힘내십시오. 그리고 예,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으면 가는 것도 방법이다. 예, 그런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